60대 중반의 부부가 딸 부부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딸 부부는 뒤에 따라오고 차로, 그리고 이제 60대 중반의 부부가 64세, 65세 이런 정도 나이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탁 밟고 차를 세워버렸어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 화가 나면 이렇게 제정신 아닌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자가 여러분 같이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빼려고 운전석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트럭이 와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아내를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맞습니까? 흥분이 무섭습니다. 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화를 좀 가라앉히면, 흥분을 가라앉히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능을 쉽지가 않거든요. 또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외교의 전설적인 키신저라고 하죠. 키신저가 작년에 100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00세 넘었죠. 근데 이 100세 기념식에서 키신저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5 내지 10년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말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꼭 리더인 대통령들만이 아니라 실무진부터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흥분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앵그리 사회라고 해. 헝그리 사회에서, 배고팠던 헝그리 사회에서 지금은 너도나도 분노하는 앵그리 사회가 됐다. 그래 별것 아닌 일로 막 화를 내고 별것 아닌 일로 그러죠. 여러분 그 위층 아래층 층간 소음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고, 여러분 흥분이 무섭다. 흥분이. 그래서 흥분이 인간을 아주 스트레스 장애로 만드는데 요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뇌 같습니까? 같다고 얘기하는 게 뇌 같죠? 여러분 뇌를 이보다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뇌를 3단계로 나눠보면은 맨 밖에 있는 이 뇌가 인간의 뇌다, 이성의 뇌다, 전두엽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또는 대뇌피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뇌가 감정의 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변연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뇌가 뇌간, 본능의 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는 동물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를 동물의 뇌다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 뇌는 인간 뇌와 동물 뇌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이건 뭐 동의 떠나서 그냥 인정해 주셔야 강의가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 뇌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여러분 시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1초당 얼마나 들어오느냐. 1초당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뭘까요? 눈일까요? 귀일까요? 콜까요? 아니면 다른 피부일까요?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눈. 여러분 눈이다, 눈. 그래서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오죽하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990냥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신경을 많이 쓰고 눈 쌍꺼풀 수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쳐다보면 강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1초당 얼마나 정보가 들어오느냐, 이 정보의 단위를 비트라고 부르는데 10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눈으로 1초당 똑딱 할 때.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그 10분의 1인 100만 비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통해서만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데, 계산하기 쉽게 눈으로 들어온 정보만 1천만 비트인데 그 중에서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40비트밖에 안 돼요. 40비트.
그러니까 0.00004%밖에 안 된다. 그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뇌는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막 이상하고 어려운 정보를 막 받아들이려고 예를 쓸까요? 아니면 쉽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정보만 받아들일까요? 네, 쉬운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뇌가 한쪽으로 굳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하겠습니까?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변화가 어렵다 해서 중국 속담에 오래일 구자로 써가지고 구즉난변. 나이가 들면 변화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노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0대가 안 변하면 이놈은 20대 노인이에요. 그런데 80, 90이 돼가지고도 잘 받아들이고 변하면 80대 청년이다. 청년.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러분, 오래되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정보를 잘 받아들일까요? 여자가. 제가 가서 강의를 해보면 제 영상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 많은 곳에 가서면요, 이게 영상을 제가 찍는 게 많이 못 찍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어떤 여자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진짜 이게 난장판이에요. 구판이에요, 구판. 나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것도 한 40, 50대 여자들 모이고, 대한민국 40, 50대 여자들은 무서워요. 받아들이는 게. 물론 반대로 40, 50대 남자 모인 곳에 가서는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도 저를 좋아합니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잘 받아들여. 남과 여 중에서, 남녀 중에서 여자가 더 잘 받아들여. 노소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면 뒤처진 사람이 누구냐?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나이 든 남자.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 제가 나이 든 남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요. 받아들이려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제 아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은 제 아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꼭 살아봐야 합니까? 눈치껏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든 거 투성입니다. 투성이. 내가 따지려고 하면 날마다 흔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제가 2kg 다른 여자 다시 만나기 쉽겠습니까? 이 대답이 좀 곤란한 모양이죠? 아무튼 나이 든 남자가 더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니까 굳어지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굳어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걸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제가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옛날에 지리산 둘레길이죠,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을 제 아내가 가자고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기 경상도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면서 제 아내하고 간단하게 지리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봄철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시골 마을에. 아마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아스팔트 길이 쫙 있는데 올라가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잡았던 그 목표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저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뒤에 배낭을 메고 혼자 걸어오고 있어요. 혼자. 그래, 저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분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난 저분을 쳐다보고 가고 저분은 나를 쳐다보고 와. 둘이 서로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제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쪽에서 오는 저 남자가 중년 남자인데 저만 계속 봐야 되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아내를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 남자의 본능은 여자를 봐요, 안 봐요? 보지. 근데 이놈이 안 봐. 나만 봐, 나만. 사실은 남자는 나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안정감이 들어요. 안정감이.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안정감에 앞서서 놀랍게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놈이 왜 나만 보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아주 가까워졌는데 놀랍게도 제가 먼저 물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고동제 가는 길 맞나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답이 나와야 돼. 맞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반가움을 표시를 해요. 이봉주 선수 맞죠?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머리에 제가 쓰고 있는 걸 벗었어. 그걸 뭔지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자연스럽게 모르고 있는데 내가 꼭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아무튼 모자를 딱 쓰고 있었는데 이봉주 선수 아니냐고 너무나 반가워해. 나도 인사를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눈치를 채.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금방 알아. 그런데 자기는 이봉주 선수를 본 거예요. 혼자 여기저기 자연을 감상하면서 오는데 저 앞에서 누가 와.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디서 본 놈이야. 자기가 이봉주 선수를 좋아한대요. 국보급이잖아요, 이봉주 선수가.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근데 이봉주 선수한테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옆에 여자가 있어. 저 여자가 사모님인지 다른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봉주 선수한테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냥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봉주 선수가 먼저 말을 걸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놀래서 반가운 척을 했는데 또 보니까 아니야. 제가 그때 그분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내가 이봉주 선수인 줄 알고 서울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봉주 선수를 지리산에서 봤다고 소문내고 그 소문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봉주 선수 와이프한테 들어가고, 그럼 이봉주 선수 와이프는 그날 간 적이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봉주 선수가 집에 없었어. 여러분, 별것 아닌 걸 꽤 맞춰지면은 틀림없이 이봉주 선수께서는 그날 불륜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이런 가짜 소문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왜 저를 이봉주 선수로 봤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차를 많이 여기 KTX를 많이 타지만 옛날에 차를 참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가다가 배가 고플 때 그럴 때는 가끔 보면은 가든 써 있으면은 다 식당으로 보여. 보면은 식당이 아니고 철물점이야.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식당이 아닌데 식당으로 보이고, 참 놀랍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가는 심리가 왜 만들어지느냐? 이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 뇌가 다 처리 못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뇌는 게으르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15%를 이 작은 뇌가 쓰거든요. 예?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놀랍게도 판단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정보가 탁 들어오는데 이제 자극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화가 나게 자극적인 정보가 탁 들어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런데 이때 아시겠지만은 요 이성이 받아들이면은 웬만하면은 절제하죠, 맞죠? 근데 감정이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열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정이 이성보다 정보를 5배를 빨리 받아들여요. 또 놀라운 것은 감정이 이성보다 힘이 5배가 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자연 격변이 아니라, 우리 요즘 자연 격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자연 격변이 아니라 인간의 격정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격정은 뭐냐면은 너무나 빠르고 강력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정을 격정이라고 해요. 격정.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격정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옛날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왕들 보세요. 왕들 어떻게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격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임금들이 가끔 자기 복수하기 위해서 신하들한테 전쟁을 선포할 때 있었죠. 그럼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놔두던가요?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반대차는 다 숙청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전쟁하면 지금 망해. 그런데 우선 감정적으로 우리 아버지 또는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다. 이 전쟁까지도 이 인간의 흥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키신저가 때마침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감정이 중요하고 흥분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인간이 사는 것은 똑같아. 가정에서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